스트라이프, 가로 줄무늬 스트라이프가 어떻게 드레이핑 형태에 따라서 무늬가 바뀌는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볼 거예요. 이 스케치 하기 전에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마카 전용지 앞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그거는 얇은 종이였어요. 이건 같은 캔손사에서 나왔는데 브리스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250g짜리 두꺼운 마카지가 또 있습니다. A3지 저는 큰 사이즈인데 A4 사이즈도 있어요. 두께가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앞전에 보여드렸던 용지랑 다른 건 비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작품을 그렸을 때 구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관이 용이하다는 게 그게 장점이에요. 자, 오늘은 이 브리스톨 마카지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선을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자, 수직선을 그을 때, 이제 중심선을 그을 때 어디가 중점이 돼야 된다고 됐었죠? 안목 중심점. 이게 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앞에 연습을 많이 했다면. 네, 만약 이제 바로바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제 기초 단계 수업을 한번 꼭 다시 듣고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목 중심점을 잡고요.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굴 턱선을 그어주고 이제 머리카락을 제외한 이제 머리 두상 끝부분을 찾아서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어깨 끝점, 양쪽 끝점을 찾아서 경사도를 찾아주세요. 어깨는 경사도가 있어요. 하지만 가슴 쪽은 경사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깨만 살짝 들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 허리는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이 또한 경사도가 아주 약해요. 그리고 엉덩이 선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게. 그리고 발목선도 마찬가지로 수평이죠. 이렇게 경사도를 찾아주시고 무릎선은 보이지 않는데 이 선의 중심을 무릎선이라고 임의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인체 표현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얼굴, 목선, 어깨 이렇게 이 모델에서는 크게 이제 스타일이 좀 이렇게 틀어진 모양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리가 그냥 척추선에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무릎선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이제 스타일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기초선을 그었으니까 스케치북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3지는 3cm가 아니라 4cm를 기준으로 해서 4 곱하기 9 총 36cm가 되도록 기초선을 그어주세요. 나중에 지웠을 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연하게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기초 위치 잡고 저는 지금 이제 세로선에 대한 기초선은 중심선 외에는 그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 단계가 너무 간소화돼서 본인 하시기 어렵다면 이 선도 그어서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긋고 이쪽에도 세로선을 양쪽으로 그어주는 거죠. 저는 일단 생략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얼굴 선까지, 턱선까지 그어주고 또 이제 그리다 보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각도를 그대로 옮겨와야 되는데 각도가 더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덜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전체 스타일을 완성했는데 모델 이제 포즈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응용하는 팁은 자, 사진을 가까이 붙여서 이 각도를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선 각도 또 이렇게 허리선 각도
여기는 거의 수직이니까 그냥 수직선으로 하나 그어주시고. 응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제 다음에 또 스타일화 다른 거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찾아주시고요. 얼굴 윤곽을 그려주는데요. 중심선에서 코가 벗어나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약간 측면으로 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얼굴이 이제 이쪽이 더 넓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살짝 얼굴을 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좌우 크기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좌우 크기 크게 변함이 없는데 한 가지 다른 건 중심선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거. 그래서 얼굴 턱선이 끝나는 점도 여기라는 거. 이 중심선이 아니라 옮겨진 중심선. 얼굴은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도 스타일화가 몸은 완전 10등신, 11등신처럼 길고 얼굴은 아주 작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또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그린 이 얼굴은 이 전체 모델의 얼굴 크기를 그대로 옮기게 되는 건데 좀 더 작게 그려보는 연습도 재밌어요. 오늘 한번 작게 해볼까요? 그리고 몸은 길게 하고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그러면 목이 아무래도 이 얼굴보단 길어지겠죠? 턱선을 살짝 더 올리고요. 윤곽을 일단 이 정도 잡아 놓을게요. 얼굴이 전체 몸에 비해서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목 중심점을 봤을 때 이쪽 편, 왼쪽 편의 목이 더 두꺼워요. 이 비율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목 부분이 둘레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약간 곡선으로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깨 끝점을 찾는데요. 이렇게 어깨 끝점을 편안하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가슴선, 허리선. 허리선도 좀 더 가늘게 해보겠습니다. 더 스타일화를 좀 예쁘게 하려면 이 허리선의 위치도 살짝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리는 이 선보다 살짝 올려서 허리선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기초선에 대해서는 조금씩 응용하는 연습도 이제 그림 이제 스타일을 그리실 때 또 이 부분도 재미가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를 줘볼게요. 엉덩이 선이 여기 있을 것이고 미디선이 허리선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겠죠? 무릎선도 살짝 더 올릴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안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자면 거의 차렷 자세입니다. 어디 하나를 굽히고 있지도 않고요. 다리를 벌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 위치를 그대로 찾아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그릴 때 길어 보이는 거는 보통 상체를 짧게 하고 하체 이제 허벅지 부분과 종아리 부분을 길게 그리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도 미디선은 올라갔지만 허벅지선 길게, 또 허벅지선 길게 한 이 비율보다 종아리 비율을 더 길게 하면 더 날씬하고 길어 보이겠죠. 이제 그 비율을 응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마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굳이 이런 기초선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일단 지금은 저희는 연습 단계니까 기초선 살짝만 그려볼게요.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종아리가 형성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발, 하나는 앞을 쳐다보고 있고 하나는 옆을 보고 있는 발, 위치만 잡아주시고요. 자, 어깨점 다시 올라가서 팔꿈치 선의 위치를 잡고요. 손이 어디쯤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손이 엉덩이 선보다 아래쪽에 있죠? 여기 손등을 그려주시고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돼서 치마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선을 허리선, 이 경우에는 허리선으로 어깨축이 내려가면서 허리선에 위치하고 있네요. 허리선, 그리고 손목에 위치는 이쯤, 손등, 치마를 잡고 있는 손,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돼서 이렇게 기초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얼굴로 올라가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가 여기서부터 타질 것이고 머리카락이 이제 두상 위쪽으로 덮여질 거예요. 머리카락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것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머리에 이제 꽂고 있는 이 장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채색할 때 저희가 마카하고 색연필, 뭐 수채 색연필, 그다음에 그 유성 색연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파스텔을 한번 응용을 해서 이 장식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파스텔을 응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선을 그리면 어차피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스텔로 할 거라는 것만 알고 따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크기를 잘라주시고 코의 중심선을 찾았으니까 코선을 따라서 측면 얼굴을 그려주고요. 눈썹, 지금 한지민 모델인데요. 동양적인 미인형이잖아요. 얼굴 보시면 서양인하고 다른 게 눈썹하고 이 눈두덩이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어요. 이렇게 서양인은 좁고 동양인은 조금 넓죠. 이제 그림상에서는 한 0.1mm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서양인 동양인의 표현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위치,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이죠. 저희가 기초선 연습할 때 턱선에서부터 눈꼬리 끝까지 V선 연결했을 때 V선 안에 이 입술 좌우가 들어가면 미인형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이제 모델 얼굴이었어요. 지금 한지민 얼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인형 얼굴 한번 해볼게요. 윤곽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목선은 여기 얼굴 윤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어깨선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너무 길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고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죠. 그리고 펜던트가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꽃 모티브인 이제 레이스 원단으로 지금 상체 상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색채 그거 응용하는 방법에서 이 레이스 원단 표현하는 것도 재밌어질 거예요. 일단 현재는 이제 어디까지가 상체라는 거 위치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커트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허리선 밖으로 고무줄 위치 잡아주시고 스커트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어지겠네요. 키가 엄청 커지겠죠. 자, 발등 위치까지 스커트가 내려왔어요. 일단 스커트 끝자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선에서부터 여기 끝자락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고 이 뒤로 넘어가서
스커트 옆선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잡고 있는 스커트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요. 잡고 있으면서 스커트가 위쪽으로 딸려 올라갔죠. 그래서 그 느낌도 그대로 살려서 딸려 올라간 부분도 그려주시고, 그러면서 옆선에 있는 스커트도 부풀려졌어요. 부풀려져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커트의 윤곽을 그렸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초선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스트라이프 선인데요. 허리선에서 주름이 잡혀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럼 평면적인 스트라이프 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끊어서 얘기하자면 아치형과 U자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물결이거든요. 근데 주름이 지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물결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다가 안으로 푹 들어가서 끊겨지는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아치형과 U자형의 반복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스트라이프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편안하게 그냥 잔무늬선이고 주름도 잔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편안하게. 하지만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주름의 폭이 커지면서 이 느낌을 정확하게 살려서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일단 해볼게요. 해보다 보면은 이제 느낌 살리실 수 있어요. 잔잔한 무늬와 굵은 무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 선을 생략해서 하셔도 되지만 일단 저희는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밑단에서부터 면적을 나눠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색, 붉은색 부분이 들어가는 제일 굵은 스트라이프 선이에요. 이 정도 굵기로 아래 밑단에서 흘러가는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위에 선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의 폭 그대로 올려요. 끌려서 올라갔지만 이 무늬 자체가 지금 굵기가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 굵기 그대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밑단이 굴러가는 모양 그대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얘는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굴러서 들어가는 이제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 일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부분, 이 끝부분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밖으로 뻗치지 않고 흐름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치형을 살려서 끝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덜 살아나고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도 선을 끝을 굴려주세요. 기초선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채색할 때 혹시 이제 잘못 실수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하나를 위치를 잡아볼게요. 일단 위치만 잡아보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갈 거니까 지금 모델하고는 다른 게 전체적으로 길이를 확 늘렸기 때문에 실제 있어야 되는 위치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고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비슷해지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위치가 잡혔으면 이 라인을 좀 살려보겠습니다. 이제 주름이 잔잔하게 오던 것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2개짜리 주름이 하나 정도 되도록 이렇게 주름의 위치를 일단 하나 잡아주세요. 2개가 거의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이쪽에서는 주름이 좀 많이 펴졌어요. 그러면 3개가 하나가 되도록 한번 주름을 펼쳐 볼게요. 이렇게. 그럼 가로줄무늬 스트라이프가 아치형으로 살짝 가다가 주름이 있는 부분에서 U자형으로 가다가 다시 나왔다가 주름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아치형으로 갔다가 다시 주름이 펴지면서 U자형으로 갔다가 요 끝에 살짝 굴려서 주름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선 연결, 다시 아치형으로 연결, 그리고 주름선에서 끊겼다가 밑에서부터 선 연결. 이렇게 기초 가이드라인이 잡혔으면 이 선을 그대로 밑에 연결을 해줍니다. 느낌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을 따라가 볼게요. 굵은 선 하나가 이렇게 스커트 밑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가다가 없어지는 주름이죠. 그리고 이 선이 살짝 더 내려왔고요. 이 선이 손에서 잡히고 이 손에서 굵은 주름 하나가 손끝에서 잡혀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어지는 무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뒤쪽 주름은 이렇게 U자형으로 가서 일단 흐름을 끊고요. 이렇게 주름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서 턱을 지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이 또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U자형으로 주름이 밖으로 나오고 이 선이 그대로 연결돼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가이드라인 잡혔으니까 밑에도 이렇게 턱을 지게 해서 굵기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흐름을 연결해주고 밑에서 U자형으로 연결했다가 여기서 주름이 확 올라가니까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주름이 확 잡혀 올라가니까 끊어지는 이 면적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잡힌 면적에서 끌어올려 갔다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있겠죠. 이제 이 선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선을 그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끝선을 직선으로 끊지 말고 이렇게 떨치면서 라인이 연결되는 느낌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굵은 선을 또 찾아볼게요. U자형으로 라인이 돌아가고 마찬가지로 턱을 지면서 물결지게 그리고 끌어올려 갔으니까 더 위쪽으로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 물결지게 끌어올려지는 느낌, 말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턱 찌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을 찾아주는 거죠. 보시면 윗선 끝나는 곳과 아래선 끝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밑에 선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세요. 잡아놓고 이 굵기만큼 올려서 위에 선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뒤에서 시작되는 선 하나를 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굵은 선이 위치가 잡혔고 가이드라인이 이제 기초선이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 중간에 선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냥 하나로 통일할게요. 선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연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선을 검은색 두 줄로만 그냥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잡혀 있으니까 따라서 두 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드라인 잡혀 있으니까 이 느낌 그대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갔네요. 자, 말려 들어간 느낌 그대로 해주시고 선을 하나 더 해주세요. 얘가 레드가 들어갈 부분, 나머지는 가는 선으로 검정색으로 선을 그을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기초선 잡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 선 위에 그대로 선만 따을 거기 때문에 기초선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작업이 수월해요. 이게 레드가 들어갈 부분. 나중에 색칠할 때 이제 헷갈리니까 미리 한번 적어놓고 해볼까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끝났고 한 개 더. 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 부분, 또 빨간 선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제 이거를 또 나눠서 넣어주겠습니다. 굵기는 한 이 정도 잡아볼까요? 여기가 흰색으로 남겨질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으로 채워질 부분. 그리고 여기는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블랙, 이게 화이트. 그 다음 여기는 붉은 이제 띠줄이 들어갈 부분. 이거는 가이드라인 잡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색채를 넣을 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다시 또 화이트가 반복. 가이드라인 잡혀 있으니까 그 선 그대로 굵기만 생각하고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검정색이 들어갈 부분, 그리고 이제 빨간 띠가 들어갈 부분. 여기도 위에서부터 붉은색 밑에 화이트가 들어갈 부분, 검정색 블랙이 들어갈 부분, 그리고 잔잔한 줄무늬가 들어갈 부분. 이렇게 기초 라인을 잡아놓고요. 그 다음 소매가 그러니까 팔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죠. 팔 부분만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팔꿈치 선이고, 손등, 편안하게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자, 손가락도 사선지게, 엄지 손가락 편안하게 놓고 검지, 중지는 살짝만 더 길게 넣어주고요. 나머지 손은 가면서 사라지게 놔주세요. 손목에 팔찌 하나 하고 있는데 팔찌 라인 잡아만 주시고 나중에 색칠할 때 넣겠습니다. 나머지 한쪽 팔. 사선지게 손목 그리고 손가락 부분을 약간 사선지게 올려서
손가락들이 치맛단을 살짝 잡고 있는 느낌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있고, 검지손가락만 살짝 펼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나니까 선이 약간 밖으로 나갔다는 느낌이 드니까 살짝만 수정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느낌 살리도록. 그리고 발 살짝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꽃 모티브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네요. 발가락 올려주시고, 신발 밑창, 발가락, 꽃 모티브, 잡고 있는 끈, 그리고 신발 밑창. 일단 연필로 하는 스케치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펜으로 따낼 때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